그래서 대본 사이에 있는, 그러다 보면 대본 사이에 제가 나중에 점점점 읽어내거나 하다 보면 사실 대본을 거의 많이 읽지 않아요. 한 3번? 공연 중에 이제 제가 원래 암기력은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본을 전체 연습을 통틀어서 한 3번 정도 읽는 것 같아요. 그냥 리딩을 해야 될 때 있거나 그래서 혼자 대본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니고 혼자 한번 쫙 보고 한번 쫙 보는 걸로 그냥 대본만 읽는 것은 거의 끝내는 편이고요. 이제 그리고 대본에 뭘 많이 쓰지도 않고 그런데 대본을 거리를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편이에요. 대본의 거리를 가지고 하루 종일 긁었다가 혹은 누군가를 만나다가 누군가를 보다가 오늘 이제 대학로를 걸어오다가 대본의 거리를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대본 사이의 어떤 접점을 굉장히 찾아서 이제 그걸 찾게 되면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흥미가 생기는 편이에요. 그걸 이제 걸기만 하면 그걸 대본하고 이 지금 현재 그 대본에서 얘기하는 것과 지금 현재 여기 그야말로 뭐 대학로를 걷건 명동을 걷건 걷는 이 사람들과의 그 연결을 찾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 딱 찾게 됐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생각이 많이 나고 이제 그런 편인데 특히 평소부터 좀 연기를 하지 않을 때부터 굉장히 사는 거라든가 이런 그 인간이라든가 아이러니 알 수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잡생각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잡생각들이 나중에는 여기 이제 좀 어린 분들도 계신데 잡생각들이 나중에는 사실은 그 생각을 골똘히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떨 때는 빨리빨리 이제 연기를 해내야 되거나 할 때 그것이 따다다다다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굉장히 빨리 그것이 캐치되는 캐릭터를 만약에 이제 창조한다고 하면 빨리 나오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소에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도 연극영화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장 늘 주는 학기 초부터 늘 주는 숙제가 일주일 동안 다음 시간 날 만날 때까지 일주일 하루에 1시간씩 뭘 해라 뭐 이런 거예요. 뭔가를 관찰하라든가 하루에 1시간 자신을 보라든가 이런 건데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평생 이제 만약에 배우를 하고 살 거면 자기의 삶을 바꿔야만 해요. 자기의 삶을 배우를 할 수 있게끔 바꿔야 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게 박지성이 축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바꾸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내 삶을 거기에 다 쏟아야만 해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의 일상이라고 한다면 배우의 일상이 없는 게 아니라 배우의 일상은 그런 모습이 일상인 거죠. 뭐 프로그래머의 일상이 그런 모습이 일상인 것처럼 배우의 일상은 늘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그리고 삶과 대본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를 찾고 자신을 보고 몸을 다듬고 뭐 온몸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말하고 이런 것의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대본을 받았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살 때 이미 이 사람이 배우를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제 인생이 너무 달라졌는데 제 예상과 너무 다른 혼자서 뭔가 열심히 뭔가를 골몰하는 글을 쓰고 뭐 이런 사람으로서 저를 처음에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가 글을 쓰고 싶고 다 혼자 하는 거였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기를 하게 되고 연극을 하게 되면서 제가 정말 하지 못했던 능력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원래부터 일상을 잘 모르고 일상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연기를 하면서는 오히려 제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연기가 연기 속에 갇히고 연극이 연극 속에 갇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기를 하면서 오히려 일상이나 다른 삶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상과 이제 연극의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저희 그 단원들이나 후배들 중에 전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어요.
전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 연극을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평범한 만큼 추상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이 평범한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추상적인 의미에서 평범함은. 그래서 사실은 배우들이 이제 여기 배우 지망생들께서도 혹시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할머니는 없어요. 이 세상에. 옆집 할머니, 뒷집 건너 어디 사는 목소리가 어떤 할머니가 있을 뿐이지 그냥 할머니는 없어요. 어떤 특정한 할머니가 있을 뿐이죠.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그냥 장군은 없죠. 어떤 것에 특정한 그 바로 구체적인 한 사람을 했을 때 관객들이 장군이다, 할머니다 하는 것처럼 제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 평범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상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도 제각각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그 안은 사실은 완전히 다 색깔이 다른, 자세히 보면 그런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기 일상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내느냐, 어떤 그 정말 탐험했다라고 느끼는, 이걸 찝어냈어, 난 이걸 발견했어라고 느끼는 것을 어떻게 발견해내느냐가 그 사람의 시간, 일생을 어떻게 만드는지랑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타니슬랍스키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어디서 책에서 읽었는데 천재 배우에게 영감은 매일 일어난다. 매일. 바람이 지나가는 것만 봐도 그냥 지나가네. 이게 아니라 지나가는 것만 봐도 이 바람?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그리고 천재 배우에게는 그냥 자동차 운행만 봐도 잠깐만, 그 운동을 보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냥 차가 지나가 이런 게 아닌. 그리고 내가 매일 아는 어떤 그 친구나 뭐 가족을 봐도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 속에서 또 발견해내는 것들을 영감의 순간을 발견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 괜찮은 배우들은 일주일에 한 번 그 발견의 순간이 일어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늘은 좀 다르게 보이는데? 오늘 내 친구가 좀 달라 보여. 이런 거. 그다음 오늘 나한테 늘 일어나던 것이 다른 각도로 보이는, 다른 어떤 신선한 영감을 주는 각도로 보이는 이게 일어난다. 정말 좀 둔재한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어난다. 한 달에 한 번, 오늘 기분이 왜 이렇지? 오늘 뭔가 다르게 보여. 내가 오늘 좀 괜찮아 보여. 라든가 이런 게 일어난다. 그리고 연기를 할 수 없는 사람, 연기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명절 때나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멍석 깔아주고 다들 특별한 시간을 보낼 때 혹은 다들 2002년이랑 우리 월드컵 할 때 다들 친구였잖아요. 광화문에만 나가면 서로 얼싸안고 대한민국 그것만 하면 전부 다 막 얼싸안고 그 특별한 시간. 처음 보는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 같지 않고 뭔가 축제 같고 어떤 특별한 시간인데 그때는 이제 그때 그 특별한 시간을 공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다 남들이 만들어 놨을 때 다 그 조건이 만들어져 있을 때 한번 느끼는 거. 그거는 이제 그냥 보통 사람이 느끼는 것이지만 좀 특별한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삶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그걸 즐기고 그걸 나누고 이랬을 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연기를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로 우리가 만약에 발견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제대로 봐내기만 한다면 세상엔 사실은 신선한 일들이 넘쳐나고 있는 거죠. 어제랑 오늘이랑 제 똑같이 저래가 아니라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이 저런 거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걸 만약에 나랑 같이 사는 가족에게서 그걸 발견해낼 수 있다면 나랑 같이 매일 만나는 친구에서 그걸 발견해낼 수 있다면 아주 이상적인 그런 그리고 늘 만나도 하나도 지겹지 않은 그러니까 뭐 저희가 연기를 연습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장면을 할 때
그럼 선생님, 배우가 훈련되면 똑같은 장면을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소홀하게 그냥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좋은 배우가 된다라는 것은 똑같은 장면을 100번 연습해도 100번 새로운 배우,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거.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 했을 때 남들이 봤을 때, 막 훈련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대강해도 남들이,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연기의 본질이 아니라 매번 똑같은 걸 할 때도 똑같이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렇게 되도록 훈련하는 것. 그게 이제 배우가 가져야 될 진정한 훈련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자기가 똑같이 하는 것이 결국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게 뭔가를 느껴서 뭔가를 해석해서 이제 고정해가지고 표현해서 좋은 표현을 찾아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체험한다 그러는데 그 순간 100번이면 100번, 공연이 1년이면 1년 동안 늘 그 순간 태어나서 처음 그 상황을 맞은 것처럼 우주에서 그 일이 처음 일어나는 것처럼 해. 이렇게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저희가 하긴 하는데 사실이에요. 처음 이것이 그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내가 태어나서 처음 그 말을 내뱉는 것처럼 그 말을 해야 해. 근데 그렇게 늘 자기를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그 배우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훈련을 한다면 물론 목소리가 뭐 좋게 훈련하고 몸을 훈련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요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늘 신선하게 남의 이야기를 그리고 연습도 많이 한 이야기를 한 달 내내 봤던 내 파트너를 신선한 눈으로 내가 두 달 넘게 파고 있었던 이 대본을 신선하게 너무나 짜릿해하면서 가슴속에 어떤 몸이 막 진짜로 요동치면서 반복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배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배우가 아니라 그냥 이걸 삶에 대비를 시켜본다면 그것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자리 말고 좀 이런 워크샵 같은 것들을 하는데 배우들을 상대로 하기도 하고 뭐 리더십 센터 이런 데서 이제 연기를 요새는 아주 많이 배우고 싶어 해서 하기도 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영어 뭐 이런 저도 이제 영어를 하려고 하지만 영어 이런 무슨 그런 스펙보다 정말 중요한 스펙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기술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독보적인, 제가 그래서 얘기해요. 그런 학생들한테. 그걸 한다면 니들이 앞으로 뭐 취직을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오히려 더 잘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걸 개발해봐. 그건 엄청난 스펙이 될 거야.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사람들은 너를 찾아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다들 위로받고 싶어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연기라는 것이 결국은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가 아닌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관련돼 있지 않나. 그리고 삶과 밀착돼 있는. 그래서 보통 저희끼리 연극은 좀 예술 중에서 한 반 예술이야. 반 정도만 예술이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음악은 고도의 예술이죠. 음악의 선율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의 삶과 상관없어요. 사실은 어쩌면. 그 선율, 그러니까 천재가 있죠. 천재적인 거. 그냥 선율을 이렇게 쓰면, 작곡을 해놓으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에 상관없이 그것이 이미 예술로서의 어떤 그걸 차지한다면, 미술이 또 그렇다면 연극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어떤 절대적인 미학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인간의 삶,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주름살, 갖고 있는 작은 미세한 근육들을 가지고 관객이 좋다, 아니다 평가한다는 거죠. 좋다, 아니다로. 그리고 관객의 공감을 얻는 그것만이 사실은 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극은 한 30년 뒤에 그 연극이 좋았어 이렇게 발굴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순간 그 지금 있는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거. 이제 그게 사실은 삶에 있어서 적용하는 걸 생각해 봐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얘기는 이제 저는 이런 생각,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루 종일 하면서 그리고 남 생각을 하루 종일 하면서 쓸데없는 간섭과 이제 저렇게 뭐 후배들이나 뭐 하면 저렇게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못 살 텐데라든가 뭐 이런 온갖 생각들을 간섭을 하고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들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연극을 하는 연극 배우입니다. 여러 가지 인상적인 배역이 있었어요. 제가 그 원전유서 어진내라는 역할을 할 때는 여기 이제 보신 분들 몇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4시간 반짜리 연극이었어요. 그런데 어진내라는 역할은 계속 얻어 터지고 화장실에 가서 밥 먹고 그러면서 그 집에 붙어 살고 이런 정말 어진이 엄마라서 어진내인데 이빨이 남편한테 얻어맞아서 이빨이 이렇게 다 부서진 그러면서 이러면서 또 맞으러 또 그 집에 이 집은 내 집이야 하고 기어 들어가고 쓰레기밭에서 계속 상추를 일구는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기적처럼 거기 정말 상추가 일어나는 뭐 그런 어떤 약간 환상적인 리얼리즘처럼 약간 그런 작품이었는데 거기 어진내는 대항하지 않는 폭력, 불의 이런 거에 대항하지 않는 그런 배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원래 좀 굉장히 뭐랄까 전투적이고 조금 이런 약간 독립운동 기질이 있어요. 저희 그 증조 할아버지도 독립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제가 독립운동가 같은 기질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그런 기질인데 그리고 아니면 아니라는 걸 꼭 말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 만큼 딱딱한 사람인데 제가 이제 제 그 배역을 이윤택 선생님이 저한테 주시면서도 넌 진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 너는 한 대 맞아도 막 왜 그러냐고 할 사람이지만 4시간 동안 여기를 계속 나와 있어야 돼요. 대사도 많이 없는데. 나와 있어야 되고 여길 버텨야 되니까 지금 현재 네 밖에 그걸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냥 별 생각 없이 하고 있었어요. 대사가 별로 없으니까 부딪히는 건 별로 없었고 그냥 계속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 이때 이렇게 하면 어떠니 이런 간섭을 계속 하면서 이제 저는 계속 이제 혼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이 정도 배역이 아니었구나. 이게 마치 웅녀처럼 대단한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안 했다가는 이제 작품이 한 곳이 어그러지겠구나 생각이 들면 갑자기 공포가 생겨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나 때문에 이 작품이 정말 헐거운 작품이 되겠구나. 내가 그냥 이렇게 했다가는 이런 생각이 들면 한 보름 전에 공연 보름 전에 갑자기 그 공포가 밀려오면서 그때부터 막 이제 뭘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 배역이 저한테 밀착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연극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연극이 가장 큰 뭐 오락거리이기도 하고 사람을 모으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끼리 셰익스피어가 지금 태어났으면 뭐가 됐을까? 아마 영화 감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콜롬비아를 가거나 러시아를 가거나 이제 외국을 가면 거기는 콜롬비아는 깜짝 놀란 게 저희가 피해 결혼이라는 작품을 했는데 잠실 경기장 같은 데서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 반을 막아가지고 무대를 세우고 반은 안 쓰고 동그랗게 반만 쓴 거죠. 전체 원형인데 그런데 전체 객석이 다 들어오면 한 6, 7천 명 들어오는데 저희는 8회 공연을 하는데 매일 3천 명씩 들어왔어요. 보고타 시내에서. 그런데 그 공연만 있었냐면 그 연극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공연들을 제가 이제 배우로 뛰지 않았기 때문에 보러 다녔는데 2,000석, 1,000석 이런 공연장이 거의 찼어요. 그럼 왜 이랬을까 했을 때 아직 콜롬비아는 연극이 힘이 있는 거죠. 관객을 불러오는 TV나 영화나 이런 거보다 관객들이 연극을 통해서 러시아 지금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연극을 보는 것이 문화를 느끼는 것 중에 아주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그 많은 파급 효과나 이런 것들도 많고 굉장히 중심의 어떤 예술로서 자리를 아직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점점 바뀌고 있어. 또 TV나 이런 쪽이 훨씬 더 손쉬우니까. 그런데 그것과 다른 게 뭡니까라고 한다면 연극은 아무래도 최종 편집자가 기계가 아닌 사람이라는 거. 최종 편집자가 그리고 살아있는 이 배우라는 거겠죠. 그래서 연극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고 어떤 문화적인 면에서 보자면 점점 사실은 중심의 문화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입문 콘서트로 연극 배우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참 모험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연극이야말로 정말 대중적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매니아들이 많이 남지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연극은 대학로에서 하루에 서너 편 막 3, 4회씩 하는 그런 연극을 저희가 별로 연극이라고 많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연극의 관객이 얼마만큼 살아남아 있을까를 항상 지금도 의심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살아남아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참 다행이라고 느끼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극이 없어지진 않겠구나. 연극이 중심의 어떤 그런 섹스피어 시대만큼 중심의 문화가 되지는 않더라도 사라지진 않는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은 연극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한 사람이 살아있는 그 호흡으로 그 순간 밖에 볼 수 없는 것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완전히 좀 많이 다른 것을 주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게 관객들한테는 상당히 다른 것과 다른 위로를 주지 않나는 생각을 해요. 네. 오늘 그 연극인의 일상과 삶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김소희 배우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